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2002년 세대의 주역 중 중심 세력으로 활동하며 선수들 사이에서 이른바 큰 형님으로 통한 인물입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한 표정을 지으며 후배들을 싹 잡아버리는 모습에서 카리스마 있다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의 말은 늘 법이 되었고 심지어는 당시 최고 막내였던 풋풋한 이천수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지시 아래 명보야 밥 먹자라고 말했다는 일화 자체가 화제가 됐을 정도로 홍명보 감독의 권위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아마도 최근 홍명보 감독의 날치기 감독 선임에 대해 선배와 후배가 작심 발언을 내뱉었던 일이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홍명보의 커리어는 늘 자기 하고 싶은 대로였습니다. 오늘은 이영표, 박지성과 손흥민을 기점으로 시작된 홍명보 비판 여론 이후 또다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맥축구를 펼치기 시작하는 심각한 문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 이모저모를 담아 홍명보 감독의 민낯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우여곡절 끝에 일단 출항한 홍명보호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의리축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표팀 명단이 발표되고 나면 늘 각자의 기준에 따른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흐름이나 현재 대표팀 상황을 두루 고려하면 정말 문제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홍명보 감독은 9월에 펼쳐질 팔레스타인, 오만과의 피파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을 준비할 선수 명단 26명을 공개했는데요. 홍 감독 표현대로 안정 속 미래를 도모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히는 선발 자원들이 두루 뽑혀있는 것이 보였죠. 그런데 이름 하나하나를 면밀히 살펴보니 또다시 홍명보 감독의 인맥축구가 의심되는 지점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자신이 감독이었던 전현직 울산 HD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뽑아 자신의 면을 세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소집된 26명 중 현재 울산 선수는 김영권, 조현우, 주민규, 이명재, 정우영 등 5명입니다. 여기에 올해 김천 상무에 입대한 이동경도 원소속팀이 울산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울산 시절 활약을 발판 삼아 해외로 진출한 오세훈, 정승현, 박용호와 서령호까지 함께 모이니 대략 10명쯤이나 되는 울산 전현직 선수가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요. 물론 일면 울산 선수들이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것이 마냥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최근 2년 연속으로 K리그1 정상을 차지했고 올 시즌도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기 때문이죠. 국내 최고를 다투는 팀의 주축 선수를 국가대표에 차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하지만 몇몇 선수는 다소 물음표가 찍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우 선수의 경우엔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부진한 경기력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 대표팀에서 이미 멀어졌다는 평을 받았던 선수이기에 축구팬들 역시 당혹감을 표하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지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하다라는 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해설자는 명단을 보면 현 울산 소속이거나 울산 출신이 많이 있다. 홍 감독이 울산 감독이었기 때문에 울산 테두리 안에서 선수들이 많이 뽑혔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선수들을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발표 때부터는 명단이 어떻게 바뀌나 이걸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홍명보 감독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것도 마냥 억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 감독은 2014 피파 브라질 월드컵 당시 기존의 아닌 선수들, 특히 폼이 다 떨어졌는데도 고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선발했다는 이른바 의리축구로 비판받기도 했거든요. 홍명보 감독 역시 일부 이런 지적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당시 선수를 선발할 때 알고 있는 선에서 가장 좋은 선수를 뽑았다. 밖에서 볼 때 아닌 선수만 뽑아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10년 전에는 선수들의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고 모르는 선수보다 아닌 선수를 뽑았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은 인정한다 라고요. 하지만 웃기는 소리입니다. 10년 전에 정보가 부족하다니 무슨 쌍팔년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도 입을 모아 과거 행적을 지적하며 이번에도 또 인맥축구로 한국 축구를 후퇴시킬지 모른다며 비판합니다. 어떤 이들은 올림픽에서 동메달이라는 결과를 냈으니 실력이 검증된 감독이라고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올림픽 감독직을 밟고 올라가서 다녔던 월드컵 자리에서 홍명보는 만행에 가까울 정도로 전술이 없는 인물이다 라고요. 실제로 한국은 2002 월드컵 4강이라는 큰 성공을 거둔 뒤에 적어도 당시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이 기본적인 목표가 되었는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대진을 보면 벨기에, 러시아, 그리고 알제리로 이어져 난이도가 가장 낮은 조에 속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무난하게 16강을 진출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득했죠. 하지만 웬걸 1차전 러시아와의 경기에서 1대0으로 다잡은 경기를 후반전 거의 종료 직전 한 골을 얻어맞으며 1대1로 비겨 물음표를 찍었는데요. 많은 이들은 선수 기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죠. 폼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박주영을 왜 손흥민과 함께 투톱으로 세우는지도 모르겠고 중앙 미드필더로 기성용, 구자철, 이청용과 같이 모두 공격 성향이 강한 선수들만 배치해 수비 자체를 도외시한다고 언급하면서 박주영은 월드컵 때도 폼이 좋지 않았는데 저 선수를 또 데려다가 월드컵에 선발로 낸다고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지켜보자 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약체라고 평가했던 알제리와의 경기에서도 사건이 터집니다. 한국은 전반전 수비가 무너지며 3대0으로 마치는 대참사를 만든 겁니다. 다행히 손흥민이 골을 넣으며 분위기 반전을 하긴 했지만 결국 2대4 대패를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밝혀진 진실은 홍명보가 고대 인맥축구를 하며 선수를 기용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홍명보는 사실 손흥민도 그 당시 신인이었고 연고도 없었기 때문에 선발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발표하다가 여론에 밀려 손흥민을 선발할 수밖에 없었던 일화도 있는데요. 최근 손흥민은 한 행사에서 은퇴한 후에는 절대 축구 관련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시안컵 이후 그만둘 생각을 했고 정말 결정 내리기 일보 직전이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아직 국가대표로 할 일이 남았다는 말 때문에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게 되었다. 하지만 북중미 월드컵까지 유니폼을 입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죠. 홍명보 감독 선임 방향성을 미리 듣고 애들로 평가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지점이고요. 세상엔 늘 겸손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만행으로 남들이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이 갚아야 하는 때가 오는 것 같거든요. 홍명보는 이미 고려대 시절 1990년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대표팀의 차후 10년을 책임질 핵심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자연히 드래프트판에 나올 경우 모든 팀의 관심이 집중될 대어였죠. 하지만 홍명보는 황선홍과 같이 내가 원하는 팀에 입단할 수 없다. 계약금이 타 종목에 비해 낮게 책정돼 있다라며 드래프트 거부 선언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뒤 유공과 포항 사이에서 이중 계약을 하며 선수 제명 위기에 놓였지만 그 당시 그의 재능을 아까워한 포항 구단이 선수 3명을 트레이드로 유공에 내주면서 양보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죠. 하지만 홍 감독은 선수 시절부터 배응망덕하고 스스로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더 집중했던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포항으로 재입단한 지 6개월 남짓밖에 안 됐던 상황에 독단적으로 LA 갤럭시 구단과 합의를 마치고 와서 포항에 이적을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LA가 먼저 포항에 제안을 했던 것은 맞으나 포항은 홍명보를 아꼈기 때문에 잡아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홍명보는 언론을 통해 나는 포항에 남을 것이다. LA 갤럭시 이적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뒤 재미교포 출신 아내와 자녀 교육 때문에 포항 몰래 밀실에서 LA 갤럭시와 개인 합의를 끝내버리고 경기 중에는 심한 태클로 일부러 퇴장을 당하는 태업 논란을 일으키며 선수의 앞날을 포항이 돈 몇 푼에 맡고 있다는 논리를 만들어 언론에 유포했고 결국은 여론의 등살을 이기지 못한 포항이 헐값에 홍명보의 이적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의 욕심만 채웠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선수들에게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지난 2022년 임대선수 신분으로 활약하며 9골 1도움을 기록했던 아마노 준 선수가 시즌 종료 후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 전북 현대 이적을 선언하자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 자리에서 아마노가 거짓말을 한 뒤 돈만 보고 전북으로 떠났다. 지금까지 만나본 일본 선수 중 최악이다 라고 말한 것이었죠. 아마노는 즉각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울산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반면 전북은 영입에 적극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홍명보는 즉각 또 다른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그것도 모르고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며 계속 욕했죠.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후배인 김영권 선수가 홍명보의 만류로 해외 이적 대신 울산 잔류를 결정했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중동 팀으로부터 과액의 연봉을 제시받았던 김영권 선수는 연봉의 3배 정도를 받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고민 좀 해보겠다던 홍명보 감독은 팀을 위해 남으라 라고 말했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이처럼 핵심 선수의 이탈을 공개 비난하고 이적을 고민하는 선수를 만류했던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의 거취에 대한 말을 바꾼 홍명보가 책임있는 설명도 없이 또다시 자신의 이익만을 쫓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홍명보는 언론 플레이의 대가다. 이제는 우리가 또 당할 수 없다 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부디 이번에는 인맥축구로 자신의 이쪽을 챙기다 우리 축구가 후퇴하는 일이 없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